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챕터 3.3 부분은 5주차 강의 때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5주차 강의 때 챕터 3.3에서 잠깐 설명하고 챕터 4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scanf라는 함수를 꼭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하고자 추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챕터 3.3 키보드로부터의 데이터 입력과 C 언어의 키워드라는 부분이고요. 키보드로부터의 정수 입력을 위한 scanf 함수의 호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scanf라는 것은 학생들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요 프린트 펑션 있죠. 요거의 반대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printf 함수는 우리가 그 컴퓨터 화면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계산했던 결과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입력했던 것들을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 함수였잖아요. 그래서 print라는 printf라는 펑션을 쓴 것이고요. 그거랑 반대로 scanf라는 거는 컴퓨터에 입력을 받아서 학생들이 뭔가를 입력한 값을 입력받아서 프로그램에서 처리하기 위한 펑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린터 있죠. 프린터. 그리고 스캐너 있잖아요. 이 두 개가 프린터는 컴퓨터에서 출력을 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어떤 A4 용지 같은 것들에다가 출력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스캐너는 A4 용지에 출력되어 있는 어떤 그런 문자들을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프린트 펑션과 스캔 펑션은 서로 반대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printf랑 거의 같습니다. 예를 들면 printf에서도 %d라고 해서 여기에 어떤 정수를 출력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요런 문구를 이제 출력하라는 명령어로 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스캔f 같은 경우도 이렇게 %d라고 해가지고 어떤 값을 입력받아라, 어떤 정수값을 입력받겠습니다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게 되고요. 요 문구에 들어갈 변수, 그러니까 요 문구를 내가 키보드로 어떤 입력을 받은 어떤 값을 저장할 변수를 요 뒤에다가 기입을 해줍니다. 프린트f는 요렇게 세 개의 변수가 요렇게 들어가서 출력이 되는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스캔f도 요 뒤에 있는 변수에다가 내가 키보드로 입력받은 어떤 값을 요 뒤에 있는 변수에다가 입력해주고 여기서도 입력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d라는 어떤 뜻은 printf에서의 정수 출력과 똑같은 의미로 정수를 입력받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여기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end 표시를 붙인 거는 요거는 지금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요거는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다만 학생들이 정수를 입력받을 때 꼭 앞에 end 표시를 꼭 써줘야 되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주길 바랍니다. 요거에 대한 어떤 의미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스캔f를 이용해서 뭐 요런 예제를 보면은 십진수 형태의 정수 값을 받아가지고 num이라는 변수에 저장해 주세요라는 어떤 라인이 되는 것이고요. 요 부분은 학생들이 한번 개인 컴퓨터 가지고 개인 노트북 가지고 한번 코딩을 해보세요. 요거대로 코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요런 식으로 결과값이 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뜰 것이고요. 참고로 여기 정수1 땡땡 해서 3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은요, 요 부분을 뜻하는 것인데 이게 왜 그 정수 1이라는 부분이랑 3이라는 부분이 하나의 라인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냐고 하면은 정수 1 다음에 n이 안 붙어 있잖아요. 돈표 n이 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라인이 그냥 멈춰 있는 상태로 얘네의 값을 받겠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수 1은 이렇게 3 이렇게 뜨고 있고요. 아마 요 책의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할 때 정수 1 한 다음에 num1에다가 3이라는 값을 입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수 2라는 부분에서 4라는 값을 입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개의 라인에 대해서 하나의 묶음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라인으로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정수 2에 대해서도 4라는 값을 입력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라인에 출력이 된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입력의 형태를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printf랑 마찬가지로 그 입력 scanf라는 함수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정수를 이렇게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num1, num2, num3 이런 식으로. printf도 num1, num2, num3 result까지 해가지고 4개의 정수를 출력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입력하는 scanf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요거를 코딩해 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실행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 printf라는 어떤 함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scanf는 그냥 반대의 느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C 언어의 표준 키워드라고 적혀 있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요, 학생들이 그 변수로서 사용하지 못하고 C 언어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문법들로 사용되는 애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오토, 불, 아래 대시, 그 다음에 브레이크 케이스, 요런 것들, 요 안에 있는, 요 박스 안에 있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C 언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법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 얘네들을 키워드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요, 예를 들면 뭐 if라든지, 아니면 for이라든지, return이라든지, void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unsigned, while,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얘네들을 키워드라고 부르고, 키워드랑 동일한 어떤 느낌으로, 뭐, break라는 어떤 동일한 키워드의 느낌으로 변수를 학생들이 지정할 수는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이런 키워드들의 이름을 가지고 학생들이 변수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컴파일 중에 에러가 뜰 것이고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이 만약에 그 변수의 이름을 지정을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런 키워드의 이름을 가지지 않도록 지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뭐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브레이크 다음에 여기 아래 대시를 하고 뭐 뒤에 숫자를 붙이거나 아니면 다른 문자를 붙이면은 변수로서 만들 수는 있어요.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얘가 진짜 변수의 이름을, 그러니까 변수를 의미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C 언어에서 가지고 있는 문법을 의미하는 건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기 있는 어떤 문구들은 쓰지 않고 변수의 이름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3장을 다 마무리 지은 것이고, 그 문제 3.1에 있는 문제 5개 있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수값 어떤 데이터 값을 키보드로 기술한 어떤 값을 입력받아서 나중에 출력하도록 되어 있는 코드들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던 스캔f 함수를 사용하는 예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요 지금 요 강의까지 듣고 나면은 학생들이 그 과제를 수행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주차 보충 강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5주차 강의 때 보도록 할게요. 학생들 수고 많았습니다.